희망을 잘 찾아내고, 그다음에 희망은 숨기도 잘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찾아내면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소년원 출신의 대한민국 최고 공인 노무사 구건서. 서울의 한 노무법인 사무실. 공무사직구분들은 나중에 근로자한테 회의가 한창이다. 이곳 노무법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구건서 노무사. 선동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한 회사의 취업 규정에 대한 자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노무사라는 직업은 근로자들의 임금, 해고 등에 대한 문제와 기업 경영자들의 노동자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노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업이다. 회의가 끝나자 한 아르바이트생이 급여 문제로 구건서 노무사를 찾아왔다. 사장 되시는 분이 돈도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일했고 3개월 동안 일했는데 네. 월급을 하나도 안 줬다. 그는 늘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올바른 권리를 되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 힘든 분들한테 뭔가 그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세상이 반드시 그렇게 그 자기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뿐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은 지독하게 가난했다. 그때 당시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밀가루 배구를 해서 우리는 그 수제비가 거의 주식이었었죠. 산다라는 건 거의 거짓말이 있었고, 좀 얻어먹은 부분이 이제 많이 있었고, 학교 다닐 차비가 없어서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아내한테 사정을 해서 왜 차비 안 내고 타고, 그 정도로 좀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집도 없어서 우리는 그 비닐하우스, 땅 속에다 비닐하우스에서 거기서 생활을 했을 정도니까. 왜 나만 가난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진짜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이제 선생님하고 한판 대판하고, 지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터미널 어슬렁거리다가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에 팔려서 핸드백을 옆에 놓고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눈치 봐서 그 핸드백을 들고 이제 나온 거죠. 그 핸드백을 그러니까 훔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결국 그 일로 낯선 소년원 생활이 시작됐고 1년 후의 소년원 생활 동안 그는 많은 걸 배웠다. 자유가 이제 구속된 상태니까 내가 악착같이 잘 버텨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배운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그 대가가 따른다.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소년원을 나오던 날, 그는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한다.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나 같은 친구들을 좀 도와주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때 어렴풋이나마 나도 이제 변호사나 이런 사법시험을 좀 준비해야지라는 게 그때 제가 나오면서 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굳은 결심과 의지도 잠시.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의 배고픔을 먼저 채워야 했다. 소년원 나올 때는 사실은 이것저것 해서 돈 좀 많이 벌고 또 재밌게 살아야겠다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사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매상에 가서 왜 과일을 그 상자로 받아서 그걸 이제 시장 골목 같은 데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사과를 이제 봉지로 파는 그런 장사도 좀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 몸으로 떼어 사는 거를 좀 했었는데, 그렇게 돈을 벌거나 또 잘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 이제 그것도 실패하고. 계속된 가난의 악순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더 이상 이렇게만은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택시 운전은 일단 그 기본적으로 왜 먹고 사는 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용 택시를 하니까 이제 그때 겨우 왜 밥은 안 굶는 상태가 된 게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해서부터는 뭐 나름대로 이제 안정이 좀 됐고요. 이제 그렇게 안정이 되고 나니까 자꾸 이제 또 옛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독학으로 책을 보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거죠. 이렇게. 이른 새벽 서울역. 이곳에서 구건서 노무사를 만났다. 강의 때문에 내려갑니다. 아침에 좀 일찍 가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8시 반에 강의니까 첫 차를 타고 가야 돼서 일찍 나왔습니다. 전국을 돌며 노동 관련법을 강의하고 있는 구건서 노무사. 이른 새벽부터 피곤하기도 하련만 기차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친다. 오늘 이제 강의할 거 좀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지 구상도 하고 그다음에 강의안도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늘 하는 강의지만 그는 언제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오늘은 포항의 한 기업체의 강의가 있는 날. 우리나라 최고의 공인 노무사로 인정받는 만큼 전국 곳곳에서 그를 찾는다. 아마 저희 인사 노무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건서 노무사님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열띤 박수와 함께 그의 강의가 시작됐다. 한 해 강의 횟수만 무려 200회에 이른다는 구건서 노무사. 금속 판별 노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자칫 사람들이 오히려 강의의 내용뿐 아니라 강의를 재미있게 끌어나가는 노하우도 두루 갖춘 인기 강사다. 구건서 노무사님 강의는 뭐 여기 노사관계법을 뭐 충실히 잘 설명을 잘 해주셨고 우리 그 관리직들이나 또는 현장에 계신 감독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뭔지 명쾌하게 그 잡으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점이죠. 강의가 또 다른 인생의 힘이 된 구건서. 그는 어린 시절 인생의 전환점이 된 춘천 소년원을 다시 찾았다. 옛날에 살아온 그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다고 그럴까요? 아, 내가 다시 소년원에 가서 그 내가 있던 장소에 가서 후배들한테 살아온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제 인생으로 봐서는 참 좋은 일이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하고. 꿈과 희망이라는 부분은 우리 가슴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희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온다고요? 내가 찾아야 되죠. 내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이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지 않고 선생님이 주지 않고 사회가 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계획을 좀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면 한 40년 후에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계속 저기 하나. 그날 저녁 오랜 친구들과의 약속을 위해 구건서 노무사 부부가 시내의 한 음식점을 찾아왔다. 잘 지냈어요? 장사 잘 되고 오랜만이다. 과거 택시 운전 일을 할 때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반가운 만남. 그래. 그래도 뭐 우리 그때 한참 택시 할 때는 재밌었지 뭐 이렇게. 야 그때 다 우리 단칸방에서 다 사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 맞아. 나는 주민등 어려웠던 시절 끈기와 인내로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구건서 노무사를 친구들은 여전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의미가 크죠. 왜 그러냐면은 진짜 어려운 시절에 가볍게 공부를 해가지고 될 수 있다는 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옆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뭐 대학원 다니고 이런 사람도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대학원은 그냥 학력도 별 볼이 없는데 그 열심히 했다는 거. 조금 잠 덜 자고 또 틈나는 대로 책 보고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오랜만에 만난 소중한 친구들과의 지난 얘기에 감회가 새롭다.
이분들이 이제 왜그 택시면허면서 어렵게 버는 돈을 우리 용가져만 저한테 이제 왜 회비로 모아서 이렇게 책값 대주고 쌀값 대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저한테는 희망도 되고 꿈도 되고 그다음에 그걸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운동력이 좀 됐었죠.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소위 짧은 가방끈으로 지난 89년 기적적으로 공인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구건서 노무사. 그가 노무사의 길을 택한 건 택시 운전을 하며 노동운동을 하던 것이 인연이 돼서였다. 택시 운전할 때 노동운동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돈을 벌면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택시를 몰면서 자투리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때 시간이 워낙 안 나니까 그다음에 택시 운전 그만두고 갈 수는 없어서 왜 운전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일하는 시간에도 책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핸들에 법전을 붙이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보고 다녔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려우면 그때 이제 방송대 테이프가 참 좋았어요. 그때는 방송통신대라고 했죠, 그죠? 방송대 테이프가 괜찮은 게 많아서 그 테이프를 사서 이제 그 데크 카세트 데크에서 듣고 다니거나 아니면 왜 조만한 그 미니 카세트라고 그 마이마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듣고 혼자 듣고 다니고 뭐 이렇게. 결국 대졸자들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노무사 시험에서 6,000명 중 4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구건서 노무사. 그런 피나는 노력으로 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학벌 사회의 높은 벽에 부딪히는 좌절감부터 맛봐야 했다. 노무사 합격했을 때는 뭐 다 얻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노무사 활동을 해보니까 이 사회가 자격증만 갖고도 되는 건 아닌 그런 그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차가운 사회 현실. 그는 고졸 검정고시에 이어 대학 석사 과정을 밟는다. 평탄치 않은 지난 세월. 굴곡진 지난 삶은 고스란히 그의 책에 옮겨졌다. 그의 쉼없는 글쓰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 그의 성공 뒤에는 항상 곁에서 힘이 돼준 아내가 있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불평불만 없이 남편을 믿고 따라준 고마운 아내. 다 이제 아기 가졌던 엄마들은 다 서로 아니까 아기 엄마가 이제 김치 담는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라고 데려가 그 옆에 아줌마가 같이 이제 한 세방살이 하는 아주머니였는데 데려가줘서 그날 며칠 굶다가 그 집에 가서 밥을 한 그릇 줬는데 그걸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아줌마 눈치챌까 봐 못 먹었어요.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독했던 가난.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남편이 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날이 진짜 날씨가 지금보다 더 흐리고 깜깜했어요. 그랬는데 그 햇빛하고 뭐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비추는 것 같은 그 기분. 미안한 정도라기보다는 뭐 진짜 어떻게 뭐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죠. 이렇게 또 뭐 저보다 또 아무래도 세상을 좀 더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혜들이 저보다 낫죠. 저는 좀 이제 무대부적이고 이렇게 도전적인 이런 게 많았다면 좀 차분하게 이렇게 가정 살림 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조화를 이룬 부분이 많았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부부에게 모두 추억이 됐다. 이제 두 사람은 더 큰 꿈,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같이 옆에 나가겠다. 나도. 텔레비전하겠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다시 만난 구건서. 강의와 글쓰기만큼이나 중요한 그의 업무가 있는 날이다. 오늘은 어떤 업무 때문에 여기? 오늘 노동위원회 그 조정위원 워크숍이 있어서 조정위원 워크숍 참석 때문에 왔어요.
거기는 열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그냥 시험적으로 나와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시험 출신 노무사로는 최초의 조정 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건서 씨. 노사 간에 대립되는 의견이나 입장을 조정해서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일보다도 이 큰 가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조용한 마을. 구건사 노무사 부부가 정원일에 한창이다. 이거 의자로 쓰면 이곳은 그의 또 다른 꿈이 실현된 곳이다. 어릴 적 전원에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이었던 그는 얼마 전 이곳에서 그 꿈을 이루고 있다. 한 40년 됐죠? 그 어릴 때 이제 왜 집 나와가지고 목장에 김포에 있는 목장인데 목장에 이제 그 일꾼으로 이렇게 취직을 했었죠. 취직을 하고 그때 이제 주로 뭐 새벽 4시서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지만 그때 이제 한번 나도 내 거를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17, 18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이제 40년 된 그런 부분들이죠. 불투명하기만 했던 미래가 조금씩 안개가 걷히고 하나씩 현실이 돼가는 꿈들. 이 모든 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그의 노력 덕분이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되고 또 가끔은 영양제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그 소년원 갔다 온 게 아마 인생에서는 훨씬 더 제 인생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이렇게 힘들 때 더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죠. 소년원 출신에 배운 것 없던 한 소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인 노무사로 우뚝 선 구건서 노무사. 굴곡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멋진 성공을 이뤄낸 자신의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그는 진심으로 바란다.